이번 시간에는 고교기초수학 16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은 드디어 2챕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수화식의 계산을 배우셨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챕터는 바로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우리가 총 4부로 나눴었는데 이제 드디어 2부에 들어가게 되네요. 자, 일단 방정식과 부등식의 세부 챕터 1번이 뭐냐면 1차 방정식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우셨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잠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방정식을 하려고 하면 등식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등식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자,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등호를 사용하는 식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등식이에요.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등식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자, 1 더하기 2는 4. 자, 등식 맞을까요? 등식 맞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이거 보면 선생님 1 더하기 2가 4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등식은 뭐냐면 등호를 사용하면 무조건 등식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맞는 걸 뭐라 부르냐면 참이라 부르고요. 틀린 걸 뭐라 부른다? 거짓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거짓인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부호가 들어간 게 등호가 들어간 게 무슨 식이 되냐면 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등식에서는 뭐가 있어요? 미지수, 문자를 보통 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나오지 않고요. 근데 이 등호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냐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호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등호가 들어간 게 등식인데요. 그래서 왼쪽이 뭐다? 좌변, 오른쪽이 뭐다? 우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변두리란 단어 아시죠? 바깥쪽. 그래서 이건 왼쪽에 바깥쪽, 이건 오른쪽이 바깥쪽이라서 좌변, 우변이라고 하고요. 이 합해서 뭐라 부른다? 양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제대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 한번 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등식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셨습니다. 하나는 뭐다? 방정식, 또 하나는 항등식이었거든요. 일단은 방정식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x에 대한 방정식이 뭐냐면 자, 기준되는 문자가 뭐다? x라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뭐도 되고 참도 되고 거짓도 되게 하는 등식을 뭐라고 한다? 바로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x를 미지수라고 불러요. 미지수는 뭐냐면 잘 알지 못하는 수를 뭐라 부른다? 미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 더하기는 3이다. 여러분들 첫 번째 등식 맞나요? 맞죠? 자, 그럼 이 x가 무슨 수야? 미지수인데 미지수니까 잘 모르는 수니까 아무 수나 대입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자, 되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1을 넣어보면은 그럼 1 더하기 1은 3입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것을 우리가 틀렸다고 해서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x는 2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는 3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죠? 자, 그래서 이 말이 이겁니다. 이 미지수의 값에 따라 x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틀린 거는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참되는 값만 우리가 상대를 하게 되는데 이 참에 대한 이 미지수의 값을 뭐라 부른다? 해 또는 뭐다? 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나 근을 구하는 것을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습니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배워요. 그래서 이게 만약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하면 방정식을 풀어라 하면 무슨 값을 구하는 거다? x의 값을 구하는 것이 방정식을 푸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겠고요. 항등식은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하고 좀 다르죠. 이건 뭐냐면 미지수의 어떠한 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3이 되는 등식을 뭐라고 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식을 보면 자, 3x 더하기 6은 우리가 3의 x 플러스 2라는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등식 맞나요? 맞죠? 왜? 뭐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자, 미지수 있나요? 있죠?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x에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좌변은 3 더하기 6이 돼서 9가 돼요. 자, 우변은요 3 곱하기 3이 돼서 9가 되거든요. 그럼 맞죠? 그럼 이거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 더하기 6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변은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뭐가 된다? 4가 돼요. 6 더하기 6도 10이고 3 곱하기 4도 10이 맞죠? 이건 뭐가 된다? 참이 되네. 그러면 이거는 방정식은 아닐 것 같아요. 왜?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데 얘는 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럴 때 등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무슨 식이라고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항등식이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비밀이냐면 여기 우변에 괄호가 있는데 이거 살짝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하고 우변이 어떻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방정식은 좌변하고 우변이 최종 정리를 했을 때 여기 정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리했을 때 다르면 뭐가 되겠어요? 방정식 같으면 뭐다?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2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ax 플러스 b하고 cx 플러스 d가 만약에 항등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좌변의 모양이 어떻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식 같은 경우에는 1차원 계수끼리 서로 갖고 뭐다? 상수항끼리 같을 때가 바로 뭐가 되냐면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고 여러분들 중학교 5장 다 배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방정식의 주목적은 바로 해나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요. 이 항등식은 뭐 하려고 배우는 거냐면 식을 변형할 때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모양은 달라도 되는데 값은 뭐다?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겉보기의 모양은 서로 어떻다? 달라요. 그런데 계산해보면 어떻다?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할 때 주로 쓰는 것이 뭐다?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식의 성질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역시 배우셨죠? 어떻게 됩니까?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더하여도 빼어도 곱하여도 성립하는 건데요. 자, 나눌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뭐가 아닌 수로 나눠야 된다?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C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C분의 1을 곱하는 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식 변형을 통해서 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다음에 식을 찾으래요. 자, 방정식, 항등식입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요. 원래 방정식의 뜻은 뭐다? 그렇죠? x의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잖아요. 그래서 수를 하나씩 넣어봐요. 넣어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면 뭐다? 방정식이고 항상 참이면 뭐다? 항등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뭐 했죠? 미지수에다 값을 대입을 했죠. 자, 요것을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바로 그 문자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푼다라고 해서 수치 대입법이라고 나중에 배우시게 돼요. 고등학교 가서 다시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일일이 대입하려니까 좀 귀찮았죠. 그래서 앞부분에 항등식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항등식이 항상 참이 되는 비법이 뭐였죠? 정리했을 때 좌변이 뭐다? 같으면 무슨 식? 항등식. 다르면 뭐다? 방정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자, 앞에서 우리가 ax 플러스 b 이퀄 cx 플러스 d가 뭐다? 항등식이 될 조건이 뭐였죠? 그쵸? 1차원 계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은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계수를 비교한다라고 불러요. 자, 그럼 1번 기억 보겠습니다. 자, 좌변 우변 모양이 같나요? 다르죠?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방정식이 된다 볼 수가 있고요. x 플러스 5는 0입니다. 그럼 좌변은 x 플러스 5인데 우변은 0이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르죠? 이것도 뭐다? 바로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디귿은 보시면 자, 괄호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2x 더하기 2가 나오네. 좌변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항등식이 됩니다. 그 다음 리을은요. 요거 6 플러스 x 서로 자리 바꿔도 관계없죠.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그래서 리을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정식과 항등식의 뜻을 잘 기억하셔야지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도 우리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풀어보셔야겠죠. 자, 그럼 다음 주 x의 값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자, 밑줄 쫙. 자, x의 값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무슨 식? 그렇죠. 이거 보면은 이게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항등식은 어떻게 됩니까? 좌변의 모양이 뭐하다?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거 어느 거 보이세요? 그죠? 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입니다. 이거는 2x하고 마이너스 7의 자리만 바뀌었죠. 나머지는 전부 다 좌변이 달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방정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관행에서도 방정식, 항등식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 예제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을 풀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때는 자,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지금은 1학년에 2항을 안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방정식을 푸는 것은 결국에는 x의 값을 구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좌변에 x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뭐를 없애야 될까요? 여기 2를 없애야겠죠. 그럼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2를 뭐 한다? 빼요. 자, 근데 좌변에만 2를 빼시면 안 됩니다. 우변에도 뭘 해야 된다? 2를 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x가 되고요. 3에서 2를 빼면 얼마나 된다? 1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제가 가려버렸네요. 자, 그러면 2번 한번 볼게요. 자, 3분의 1x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x는 어떤 값을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x 앞에 개수가 얼마다?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3분의 1을 1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역수를 곱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3분의 1x에다가 뭘 곱한다? 3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도 뭘 곱해야 될까요? 우리가 3을 곱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이 좀 복잡해졌죠. 자, 여기서 x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우리 항상 더하고 빼져 있는 것부터 먼저 없애셔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7을 없애고 싶어요. 그럼 7을 뭐 하자? 그죠? 좌변에도 더하고 우변에도 더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더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여긴 0이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5하고 7을 더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1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1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1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것을 뭐 하든지 나누든지 역수를 뭐 하든지 곱하든지. 근데 여기는 뭐다? 정수기 때문에 나누는 게 낫네요. 자, 특히 마이너스 하면 0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양변을 뭐로 나눈다?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나눠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종적인 답은 x는 자 마이너스 3분의 12 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이항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문제 풀어보셔야겠죠.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뭐부터 없애야 될까요? 그죠? 3부터 없애야 돼요. 그럼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뭐냐면 양변에 3을 뭐 한다? 우리가 뺀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x만 남죠. 그럼 7에서 3을 빼면 4가 됩니다. 자, 여기 뭐로 만들어줘야 돼? 1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이때는 양변에다 뭘 곱하시면 되냐면 2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좌변에다 2를 곱했으니까 우변에도 2를 곱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나오냐면 x는 얼마다? 8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왜부터 없애야겠죠?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그럼 어떻게? 자, 10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좌변에만 10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우변에다가 또 10을 더하셔야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14하고 10을 더하면 얼마다? 24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여기를 뭐로 만든다? 1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x는 자 뭐로 나눈다? 그렇죠. 마이너스 8로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좀 잘못 적었습니다. 왜 잘못 적었겠어요?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8x를 마이너스 8로 나눈다는 의미가 돼야 되고요. 24도 뭐로 나눈다? 마이너스 8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x가 되고요. 여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얼마다? 8, 3, 24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바로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방정식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방정식은 등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그 식을 만족한 x의 값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해 또는 뭐다? 근이었죠. 항등식에서는 식변형인데요. 중학교에서는 주로 방정식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고요. 고등학교에서는 1단원의 항등식이라는 단원이 나올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본 개념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